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오빠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어제였죠. 인텔이 3년 만에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하면서 TSMC와 삼성전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실 진짜 비상이 걸린 건 TSMC고요. 삼성전자는 솔직히 비상까진 아니고 잠재적인 경쟁자가 나타났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TSMC 주가는 많이 하락을 했지만 삼성전자는 그다지 빠지지 않았죠. 그래서 주가 흐름만 봐도 인텔이 삼성에게는 그렇게까지 뭐 위협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제 제가 댓글을 보다 보니까 인텔은 원래 종합반도체 업체니까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반도체 제조를 파운드리로 보기 때문에 종합반도체 안에 파운드리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파운드리도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인텔처럼 본인이 설계한 것을 직접 제조까지 하는 것도 파운드리가 될 수 있고요. TSMC처럼 설계는 하지 않고 남이 설계한 것을 제조만 해주는 것도 파운드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개념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혼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마치 인텔이 3년 만에 파운드리 사업에 재진출한다는 게 그럼 그동안은 반도체 제조를 안 했던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반도체 업계를 크게 세 개로 보면 팹리스와 종합반도체, 파운드리 보통 이렇게 세 개를 보시면 되는데 사실 더 크게 나누면 OSAT까지 추가해서 네 개로 볼 수도 있습니다. OSAT라는 것은 후공정 패키징과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오늘 주제와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빼고 팹리스, 종합반도체, 파운드리 이렇게 세 개만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팹리스를 보면요. 여기서 팹이 공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팹이 리스니까 공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홈리스 하면 집이 없는 거니까 노숙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 팹리스도 마찬가지로 공장이 없다는 뜻으로 오로지 반도체를 설계만 하는 기업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만한 기업으로는 AMD, 엔비디아, 애플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종합반도체가 있는데요. 영어로 IDM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설계와 생산, 심지어 상표를 붙여서 판매까지 그러니까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애들을 종합반도체라고 합니다. 인텔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장 대표적인 종합반도체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종합반도체 하면 우리가 설계한 건 우리가 직접 만든다. 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파운드리거든요. 이게 파운드리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파운드리는 설계 사업은 하지 않고 반도체를 제조만 해주는 사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설계도 갖고 오세요. 우리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외부 위탁을 전문으로 하는 게 원래 파운드리입니다. TSMC 같은 업체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TSMC 모토가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계를 안 하니까 믿고 맡기라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삼성전자는 종합반도체 플러스 파운드리로 보는 게 오늘 제 취지에 맞는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혼동하냐면 반도체 제조 자체를 파운드리로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조차도 이렇게 혼용을 해서 많이 지금까지 사용을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인텔이 3년 만에 파운드리 재진출을 한다고 하니까 재진출이라는 말 자체가 안 하다가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인텔은 지금까지 계속 본인들의 CPU를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문제없던 이 혼용 개념이 갑자기 헷갈려지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본인들이 설계한 것과 남들이 설계한 것을 다 제조를 해주는 거고요. TSMC는 남이 설계한 것만 제조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남이 만든 것만 전문으로 제조해주는 파운드리를 퓨어 플레이 파운드리라고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솔직히 평소에 퓨어 플레이 파운드리 이렇게 하면 너무 말이 기니까
그냥 남이 설계했든 본인이 설계했든 반도체 제조를 해주는 것 자체를 파운드리라고 그냥 혼용을 해서 사용했던 겁니다. 자, 이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이제 헷갈릴 일은 없으실 겁니다. 2016년 인텔은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 ARM의 구성 방식에 기반한 칩 생산을 위해서 파운드리 사업을 확대한다고 했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결국 2018년 인텔은 파운드리 사업을 접었고 이번에 파운드리 재진출을 선언했다. 자, 2018년에 파운드리 사업을 접었다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파운드리는 퓨어 플레이 파운드리입니다. 인텔이 7나노 진입에 실패를 하면서 초미세 공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이지 반도체 제조는 여전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한다는 것은 TSMC처럼 팹리스 업체가 설계한 것을 전문적으로 제조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처럼 종합반도체 플러스 파운드리 이렇게 투트랙으로 전략을 다시 짰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삼성전자에게도 악재가 맞습니다. 당장에는 인텔이 삼성전자를 잡지 못하겠지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다른 기업이라면 저도 걱정을 안 하겠는데 자그마치 인텔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텔에 대해서 좀 과소평가하면 안 될 게 2020년 기준으로 반도체로 매출을 가장 많이 올린 기업도 인텔이고 영업이익률도 가장 많이 올린 기업이 인텔입니다. 참고로 삼성전자는 매출 2위, 영업이익은 3위였고요. TSMC는 매출이 3위, 영업이익은 2위였습니다. 자, 물론 반도체 사업부만 따로 떼놓고 본 것이고요. 기업 전체를 보면 당연히 삼성전자가 제일 크죠.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만 따로 떼놓고 보면 삼성전자보다 더 위에 있는 기업이 인텔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에 재진출한 것을 악재라고 표현을 했는데 당장에는 물론 악재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악재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텔은 저력이 있고 언제든지 한 방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기업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파운드리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봤는데 이 정도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참고하시고요. 오늘도 성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